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주대학 지휘생과 영맨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6주차 두경부 해부학 시간입니다. 두경부 해부학 시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가 예상보다 점차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 주부터 이제 대면 강의로 전환돼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학교 방침에 의해서 특히 이런 교과목들은 비대면 즉 동영상 강의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태원, 강남 등지에서 코로나가 다시 또 재유행되는 조짐이 보여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공부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두경부 해부학은 비대면 강의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그 비대면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번 주부터 제가 다시 좀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과제도 이제 제출하게 하고 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물론 힘들죠. 비대면 강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가 훨씬 효율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서 그런 좀 희망적인 것보다도요 좀 최선이 아니고 차선 중에서 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저도 또 이해를 하고 또 제가 또 강의하면서 또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또 굉장히 많아요. 3시간 강의짜리인데 동영상으로만 3시간을 진행한다는 건 정말 힘든 상황이고 여러분도 힘든 상황이라서 가능한 한 제가 좀 여러분들의 입장과 고려해서 좀 더 그렇게 진행함으로 해서 진도에는 지장 없이 여러분의 학습에는 지장 없이 제가 좀 재량껏 여러분들과 잘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악관절의 구조입니다. 악관절의 구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뭘 했냐 그러면은 이제 용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악골, 하악골, 저평골에 따른 뼈와 근육에 대해서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동영상 보충 자료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악관절 구조인데요. 뼈하고 근육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쪽에 공급하는 신경 그리고 혈관까지를 미리 약간 엿볼 수 있는 오늘은 좀 종합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또 여러분에게 과제를 적극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면 강의만 생각하고 대면 강의 때 와서 과제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비상회의를 통해서 대면 강의가 취소가 되고 비대면 강의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과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제는 교재의 중심이 아니라 해설 교재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받으신 분들은 교재에다가 작성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두경부 해부학 해설서 교재 자체를 받지를 못했어요. 학교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PDF 파일로 여러분이 과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될 부분만 따로 제가 파일로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색칠도 하시고 용어도 기입을 하셔 가지고 그거를 제인테 보내주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제인테 아마 밴드의 용량이 차서 못 올라갈 경우에는 주로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에다가 여러분이 파일 형태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과제를 이제부터는 해 나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 나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6주차 강의잖아요. 원래 우리가 8주차에 중간고사를 보기로 했는데 지금이 이제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학교에 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보고 시험 보러 학교에 나와라 이렇게 말하면은 통화권을 끊지 않은 상황이라서 특정한 하루 날 잡아서 학교에 오기란 사실 쉽지 않아요. 전철을 타고 오거나 한 번도 대학에 와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도저히 정상적인 시간 내에 학교에 도착하기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8주에 보는 중간고사 시험을 과감하게 연기를 할게요. 언제냐면은 15주 차로. 즉 15주 차에는 기말고사 보는 주간이잖아요.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때 중간고사도 같이 볼 거예요. 병행해서 볼 거예요. 같이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병행해서 본다는 건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시험지가 두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고사 시험지 한 장, 기말고사 시험지 한 장.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20%, 그 다음에 출석 20%잖아요. 과제는 그때그때 내는 걸로 가지고 카운팅해서 20점을 환산하면 되고요. 중간고사 문제 가지고 30점으로 환산할 거고, 기말고사 가지고 30점으로 환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주에 보는 시험 기간이 그냥 15주로 연기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시험 범위도 중간고사 범위는 아마 오늘 배우는 거, 그 다음 주 배우는 것까지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그 다음 범위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고사는 안 보는 것이 아니고 뒤로 미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험은 예정대로 그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20, 출석 20점인데 중간고사 보는 그 시간이 8주에서 15주로 연기된 것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자막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진도가 너무 늦지 않느냐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그 다음에 강의 평가할 때 진도대로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으로 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강의 계획상으로는 4주차, 5주차, 6주차를 보면은 4주차에 악관절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 그냥 올린 것 뿐이에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진도를 여러분의 그 따라오는 학습 이해도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두경부 해부학은 앞부분이 중요해요. 그죠? 악관절 이전에 있는 뼈, 근육이 중요하고요. 사실 악관절하고 이쪽 뒤에 있는 부분 중에서 몇 부분은 그냥 패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습 양으로 볼 때 악관절, 그 다음에 혈관, 정맥과 동맥은 전체 학습량에 있어서도 아주 미미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4주차에 악관절을 배워야 되고 5주차에 정맥을 배워야 되고 6주차에 동맥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악관절 배우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No problem.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부분이 무리하게 제가 너무 앞으로 나간 거였죠. 그죠?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대면 강의 때 사실 그 앞부분을 복습을 하려고 제가 진도를 무진장 많이 미리 빼놓은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거를 복습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좀 차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강의 진도는 전혀 문제없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진단평가입니다. 진단평가.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악관절을 알고 있다. 악관절의 특징을 알고 있다. 기본 운동을 알고 있다. 기능 운동을 알고 있다. 근육을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예, 20년 5월 오늘이 며칠이죠? 11주, 즉 6주 차입니다. 6주 차, 6주 차입니다. 여러분이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요거는 진단평가는 제가 과제에 따로 줄 겁니다. 과제에다가 여러분이 솔직히 평가를 하셔야 되죠. 우수, 뭐, 보통, 미흡, 보통, 우수, 뭐, 이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성적이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의의 이해도를 알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핵심 부분에 요약한 겁니다. 핵심 부분에 요약한 거. 자, 요약은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우리 두경부 해부학 전체 한 권을 요 표 한 장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늘 좀 체크를 하시고 뼈, 그죠? 뼈에 5가지 뼈와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 특징적인 거, 이거를 꼭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가로, 세로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군데군데 다른 표를 넣어 놨습니다. 그죠? 이 표를 넣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꼭 좀 구별을 해서 외워 주셔야 되죠. 이거 있잖아요. 자주 읽어주고 이렇게 쓰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럼 이게 또 외우는 방법은 뭐냐? 이거를 문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서 보면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악관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꼭 해야 될 것들을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 형식으로 했는데요. 악관절의 특징이 뭐냐? 악관절의 특징. 악관절의 특징은 활막성 관절입니다. 활막성, 윤활성 관절. 활막성 관절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딱 고정되어 있어 각도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뭡니까?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악관절의 특징은 뭐냐면은 한쪽 부위가 아니에요. 어디입니까? 양쪽. 즉 좌측과 우측 두 개의 쪽이죠. 그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또 어떠한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악관절을 하다 보면은 뭐죠? 상하 치아가 서로 교합을 한다는 거예요. 교합.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즉 뭡니까? 이게 악관절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교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부정교합. 아시겠어요? 부정교합. 이것이 즉 상하악 치아가 각각 대응하는 치아에 교정이 안 될 경우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은 양쪽의 근육의 발달 정도가 달라지죠. 그리고 아래턱이 삐뚤어집니다. 뒤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점점 더 뭐가 되나요? 부정교합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치아를 교정해 주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치아가 교정하는 것만으로 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악골 자체가 너무 길게 나와 있거나 한쪽이 너무 발달이 잘 되고 안 되는 경우는 뭡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양악 교정도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교합이 잘 안 돼서 양악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뭡니까? 미용의 목적으로도 할 수도 있죠. 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죠. 특히 하악을 수술을 받고 나면은 안모, 얼굴이 엄청 많이 변합니다. 그죠? 나중에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죠. 그런데 가능한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또 악관절의 특징,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신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경, 중추신경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악관절은 뭐죠? 봉합이 되어 있고요. 섬유성 관절과, 섬유성 관절은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이란 말이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악관절의 특징 중에서 아까 활막성, 윤활설 광증이라는데, 즉,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때 운동의 종류가 뭐냐면은 접번, 활주, 회선이라는 게 있어요. 회선. 자, 활주는 뭡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활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뜨고 수직으로 내려앉나요? 아니죠. 비스듬하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쭉 길 따라 가거나 도로 따라 가거나 도로를 한참 빠르게 달리다가 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테이크오프 이륙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활주 운동이고요. 활주 운동. 그 다음에 접번 운동과 회선 운동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이 운동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문을 열고 문을 열 때 옆으로 미다지 말고요. 그냥 당기고 미는 문 보면은 문 여기 축에 보면은 축에 고리가 있잖아요. 그죠? 고리에 의해서 뭡니까? 이 문이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런 운동을 우리가 접번 운동이라고 그러고 회선 운동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경첩 운동이라고 그래요. 경첩 운동. 써줄까요? 경첩 운동. 경첩 이렇게 씁니다. 경첩 운동이라고 그러죠. 즉 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제가 한 그림을 볼게요. 문이 있으면은 여기 문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문이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가 문을 이렇게 밀거나 이렇게 당기기를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문의 각도가 변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각도가 변하죠. 요때 요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요거의 각도가 변하는 거. 요거를 뭐라 그런다? 경첩운동, 다른 말로 접번운동 또는 회선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에 시험 문제에 꼭 나오죠. 그러니까 악관절의 특징은 활주 운동과 접번 운동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즉 악관절을 그리다 보면 이게 뭐 요거죠. 요거 하악두가 있는데 이것이 약간 미끄러진다는 거죠. 미끄러지면서 뭐예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요런 미끄러지는 게 요거는 무슨 운동이요? 활주 운동이고요. 요 운동은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접번 운동 또는 경첩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게요. 자, 이제 각 부위의 명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거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 9, 10, 11.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안 하고 대충 넘어왔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거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써봐야 되고요. 여러분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특히 요 악관절에 요 3번이 뭐였죠? 3번이 이게 뭐죠? 인대죠. 인대. 근육이 아니에요. 인대요. 리가먼트. 4번도 인대예요. 그죠? 11번은 뭐예요? 요거는 근육이에요. 머슬입니다. 머슬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이 뭘까요? 예, 관절 원판이죠. 관절 원판. 예, 7번 용어도 알아야 되고요. 예, 여러분 요거는 다 작성을 해서 나중에 과제가 파일로 전달될 겁니다. 그때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인대죠. 인대. 3번도 인대죠. 7번도 인대. 아까 본 게 7번이었죠? 봤잖아요. 1번. 자, 그래서 악관절에는 세 가지의 큰 인대가 있죠. 세 가지. 요거 1번, 3번, 7번. 이 중에서 몇 번이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몇 번 인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빙고. 역시 1번이죠. 1번 인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인대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요 위에 있는 뼈가 무슨 뼈였죠? 요거는 요 뼈는 뭐죠? 요거. 그래서 요 뼈와 요 뼈를 잇는 데죠. 요 위에 있는 뼈는 척두골인가요? 요거는요 하악골이죠. 척두 하악 하악 리가먼트 인대 이렇게 돼 있죠. 인대라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인대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 리가먼트 리가먼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농담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인대입니다. 리가먼트. 네. 이것도 여러분 다 1번, 저는 이제 1번, 3번, 7번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다 써줘야 됩니다. 그죠? 여기에 한글 구용어, 신용어, 영어인데 어떤 거를 외워야 해야 되나요? 말할 때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는. 주로 병원에 가면 원장님들은 이 용어를 씁니다. 그죠? 그리고 치과위생사분들은 또는 원장님 중에 일부들은 뭘 씁니까? 요 용어를 씁니다. 한글 신용어는요. 만든다고 했는데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이 꼭 너무 많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어떤 용어를 해야 됩니까? 예. 한글 구용어 1번, 그 다음에 영어 2번, 그 다음에 신용어 3번 이런 식으로 꼭 한글 구용어는 반드시 하시고 2번까지 하시고 3번은 선택 사항으로 돌릴게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이 조금 줄어들까요? 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색칠하기입니다.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색칠을 해야 되죠. 요거는 뭐 색칠하기도 역시 PPT, 아니 PPT가 아니고죠. PDF 파일로 줄 테니까 여러분이 예쁘게 색칠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제가 색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인대 같으면 요 인대 이런 식으로 색칠한다 이 얘기죠. 그죠? 서로 구분해 주라는 말이에요. 구분해 주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포인트 형광 잉크색을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칠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서 용어를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관절랑 예, 이런 식으로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맞나요? 예, 이렇게 지어볼게요. 다시 지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색칠하기 한 장이 있었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예, 색칠하기 두 번째.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암기해야죠. 네, 왜죠? 뭐가 나오나요? 인대가 나오네요. 인대, 그죠? 네, 인대가 나옵니다. 4번도 인대고요. 맞나요? 2번도 인대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보이나요? 예, 척도하악인데는 요 밖에서 보이는 거죠. 예, 밖에서 보이는 거 아마 전 페이지에서 나올 겁니다. 꼭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색칠하기 열심히 색칠해서 예쁘게 색칠해서 여러분의 개성을 표현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약을 이제 다 배웠으면은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이제 넣는 거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게 악관절이잖아요. 악관절이니까 주로 어디가 빌까요? 어디가 빌까요? 그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딩동 여기가 비었네요. TMG 악관절 부속인데 세 가지 맞나요? 알 수 있을까요? 예. 그 다음에 또 있을까요? 예, 여기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운동 있죠? 악관절의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권골궁 이렇게 세 가지 요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암기를 하고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PDF 파일로 제가 파일을 제공하지만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과제가 조금 진행되면은 혹시 여러분 보고 동영상 강의도 만들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시기, 꼭 괄호에 채워 넣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문제 해설입니다. 자료 제시형 문제와 해설. 이 문제들은 뭐예요? 나중에 시험에 나올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문제 풀이해 주는 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문제예요. 이 중에서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 시간 들을 테니까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이거 제가 여러분이 문제 푸는 동안에 음악을 틀어주니까 이게 또 동영상이 되니까 저작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또 이게 시간이 잘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멘트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너무 개의치 마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관절강이 싸고 있는 구조물은 뭐냐? 관절강을 싸고 있는 구조물은 뭐냐? 건돌기, 관골궁, 하악절은 과두. 자, 답 체크했나요? 넘어가 봅니다. 자, 이겁니다. 여기죠, 여기. 앞관절의 단면, 여기에서 나온 게 요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보면은 건돌기는 근육돌기 싸고 있지 않고요. 관골궁은 싸고 있지 않은 거고, 하악절은 싸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관절윤기, 과두가 싸고 있죠. 이게 관절광이죠. 관절광. 강을 이렇게 지금 요거는 세지탈 플레인 단면으로 자른 거라서 이런 거고요. 원래는 다 뭐예요? 이게 요까지가 다 요게 뭐죠? 요렇게가 이게 지금 다 관절강이에요. 관절강. 그죠? 관절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음 문제. 좀 더 해설되어 있는 관절강. 사이는 내강. 관골궁은 뼈고요. 과두는 관절하고 있고요. 건들기 하악절은 관절 용기가 되겠습니다. 과두가 자, 2번 문제 봅니다.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문제가 자꾸 진행됩니다. 문제가 되는 동안에 잠깐 제가 얘기는 좀 해야죠. 비정적인 위치, 원반이 일반적으로 움직일 때는 원반이 주로 어디에 있나 이거죠. 예. 자, 문제 다 풀었나요? 예, 넘겨볼게요. 관절 원반의 모양대로 나오고요. 여기 요거죠. 앞관절의 단면. 요 사진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관절광이 있고요. 앞쪽, 뒤쪽, 볼록한 모양, 오목한 모양. 들어맞게 한 거고요. 시상 단면에서, 좀 안 보이네요. 시상 단면에서 노란색이 좋은 것 같죠? 포인트 없이. 그 색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시상 단면에서 원반은 모델로 씌운 모양이고요. 외상을 받은 경우에 원반이 얇아지거나 구멍이 나죠. 이때 굉장히 아픕니다. 탈구될 수도 있죠. 탈구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원래의 자리보다 앞쪽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갈까요? 하악을 내밀 때나 후퇴할 때 활막강 내의 원반에 대하여 하악 관절면의 회전에 어떤 것이 예방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로 회전은 어떤 것에 의해 예방되는가?
그러니까 회전할 때 주로 기여하는 게 뭐였냐 이거죠. 회전을 할 때 막아주는, 회전을 막아주는 거는 뭐냐? 정답이 뭘까요? 저작근, 설골하근, 안면 근육, 턱관절의 인대. 자, 혹시 이거 좀 헷갈리나요? 정답은 막아주는 거. 이 지금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저작근들이죠. 예, 저작근들이 척두근 맞나요? 예. 외척익돌근, 내척익돌근. 요거는 교근, 깨물근이죠. 그죠? 척두근이 여기 붙어 있죠. 자, 하강은 아래턱을 내리는 것이고요. 거상은 하악을 올리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은 하악이 내려오면서 전진하는 거죠. 즉 활주를 하는 거죠. 활주하면서 회전을 하는 거니까. 그죠? 내려가거나 전진하는 거. 입을 다물 때는 하악을 올리거나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죠? 하악을 올리거나 뒤로 하는 거. 그래서 주로 교근은 뭐냐면 하악을 올리는 거고요. 측두근도 하악근을 올리고요. 후퇴를 하고요. 내측익돌근도 역시 배구를 하고요. 외측익돌근은 상두는 뭐예요? 상두는 같지만 하두가 뭐예요? 하두가 하악골을 약간 내리고 개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네. 그래서 외측익돌근 그러면은 하두, 하악골에 약간 내림. 자, 관절강을 강화시키는 악관절의 인대는 관절강을 강화, 세게 만드는, 튼튼하게 하는 악관절의 인대는 뭐죠? 풀어볼까요? 예. 즉, 이 중에서 가장 하나만 꼽으라는 거죠. 하나만 체크하라 이 말입니다. 악관절의 인대가 모두 몇 개가 있었죠? 3개가 있었죠. 이 중에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대는 뭐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인대는 뭐냐? 라고 하나만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정답은 무조건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그죠? 답이 2개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야지 돼요. 2개, 3개 보이는 대로 다 고른다고 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죠. 여기서는 3번 척도화학인대 같은데요. 볼까요? 맞나요? 그렇죠. 척도화학인대 위치 강화시켜주는 형태를 유지하고요. 방지하고 접하학인대는 내부 위치고요. 경돌하학인대는 겉목이 형성된 인대로 붓돌기 하악각으로 주행하고 전방운동 시 평행행. 요 인대 요 그림하고 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요 문제가 핵심이죠. 그림도 그리고요. 색칠도 하고 꼭 외워야 될 문제입니다. 자, 5번째 문제. 하악을 내미는데 첫 번째로 관계되는 것은 하악을 내미는데 첫 번째 어떻게 움직여지나요? 이거죠. 움직임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하악을 내밀 때 어떻게 되나요? 예, 뭐 당연히 이거죠. 하악을 내미는데 하악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뭐 쉬운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갑니다. 하악에 위치한 지표는 하악을 하는 지표는요. 하악골 그러면 하악골에 관련된 거, 하악에 관한 지표는 뭐죠? 예, 이거는 문제가 후근육돌기, 관절과 근돌기가 있는데 위치한 지표는 이거는 예, 근돌기가 될 것 같아요. 근돌기 아마 맞을. 왜냐면은
요거죠. 건돌기. 요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악. 그죠? 요 부분, 여기 하악의 기준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악골의 과도의 관계에서 그쪽 관절이는 압력골로서 건돌기, 과도의 앞쪽에 위치한다. 요거죠?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지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악관절에 바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지를 내는 것을. 혈액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예, 한번 시간 줄게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색깔보다도 이 색깔이 좋은가요? 이게 조금 펜인가? 형광펜인데. 이 색깔보다는, 그죠? 이것보다는 이 색깔이네요. 자, 이 문제는 이겁니다. 악관절에 심장에서 피가 올라오는데, 심장에서 어디로요? 악관절로 올라오는데, 이게 중간에 어느 단계를 어디를 거쳐서 올라오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악관절로 쭉 오다가 악관절로 이렇게 가지를 낼 거 아니에요. 가지 내기 직전에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이게 심장에서 오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뭐죠? 대동맥이라고 해요. 대동맥. 그 다음에는 총경동맥, 외경동맥, 즉 내경하고 외경으로 갈라지죠. 즉 총경동맥에서 외경과 내경으로 갈라지죠. 그러면 내경은 어디로 가고 외경은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럼 악관절로 오는 것은 과연 어디냐 이 얘기죠. 사실 이거는 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혈관, 정맥과 동맥을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악관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악관절을 풀려면은 악관절만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도 알아야 풀 수 있는 이게 바로 핵심 심화 문제죠. 심화 문제라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막 그림 해설은 그림이 좀 들어있을 거예요. 볼까요? 자, 이거죠. 지금 이게 심장이라고 보면 되죠. 심장에서 대동맥으로 거쳐가지고 여기서 푸른색과 빨간색이 있죠. 푸른색은 뭐예요? 푸른색은 정맥이라고 생각합니다. 빨간색은 동맥이에요. 동맥. 그죠? 심장에서 동맥으로 올라오죠. 대동맥. 동맥으로 올라오다가 보면은 뭡니까? 자, 양쪽으로 나누는데 한쪽만 카운팅 해볼게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은 자, 총경동맥 보입니까? 총경동맥. 총경대목 쭉 올라오다가 뭡니까? 여기 또 이게 동맥이죠? 쭉 올라오다가 다시 가지가 나누어지네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외경, 또 하나는 내경으로 나누어지죠. 예, 이게 나오네요. 자, 총경동맥에서 내경동맥과 외경동맥으로 나뉘어진다. 좌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총경동맥에서 그 다음 뭐예요? 완두동맥, 쇄골하동맥, 총경동맥으로 분지되죠. 즉 뭡니까? 이 말이죠. 심장에서 완두동맥으로 들어오고 다시 완두동맥에서 나온 게 뭐예요? 총경동맥이다 이 말이잖아요. 총경동맥. 총경동맥에서 다시 올라와서 뭐로 나누는다? 외경과 내경으로 또 나뉘어진다 이 얘기죠. 자, 계속 해설은 이어집니다. 자, 이거죠. 다시 해볼게요. 심장, 그 다음에 뭐죠? 완두,
완두동맥,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총경동맥, 총경동맥, 그 다음에 외경인데 뭐예요? 외경동맥, 외경으로 가죠. 외경동맥. 그 다음에 외경동맥에서 올라왔을 때, 자, 외경동맥으로 올라왔을 때 쭉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가지가 막 나눠지죠? 예. 이게 악관절 쪽으로 가는 동맥이 뭐냐? 이 얘기예요. 악관절 쪽으로 오는 동맥. 자, 여기서 보면은, 혀끝까지 설심동맥, 악하선, 안면동맥, 천척두동맥, 악동맥.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답은 뭐였나요? 그러면 역시 외경동맥이죠. 외경동맥. 자, 이거와 더불어서 뭐죠? 이제 악관절에 분포하는 신경이에요. 사실 신경하고 동맥, 정맥은 같이 가는 거죠. 한번 봅시다. 악관절에 분포하는 신경. 제가 예전에 얼핏 한번 힌트 준 거 있는데 두경부 해부학에서 모든 시험 문제의 정답은 신경에 관한 신경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힌트 줍니다. 신경에 관한 문제는 거의 다 정답은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경의 가지가 나왔을 때는 헷갈린다. 예. 정답은 빙고 뭐예요? 3차 신경이겠죠. 3차 신경. 악관절의 구조 나왔네요. 아까 해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나중에 나왔네요. 악관절의 정의. 이건 지나갈게요. 예, 요거 신경이죠. 요 신경. 3차 신경의 가지들이죠. 그 가지들 중에 요거는 뭐예요? 하악신경이죠. 하악에 내려온 거. 상악으로 갔으면 상악신경이고요. 맞나요? 예. 3차 신경 중에서 하악신경의 가지죠. 하악신경의 가지. 치아에 다 나와 있고, 이건 상악신경이고요. 예, 쭉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다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기 치아에 요 이공 있잖아요. 이공. 뼈 속으로 들어가서 신경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쪽에는 신경이 잘 안 보이죠. 뼈 속에는. 뼈 속으로 들어가 있죠. 이쪽이 경로 되어 있고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3차 신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 세 개로 되어 있어서 3차 신경이라고 그러죠. 3차 신경. 특히 하악신경은 뭡니까? 하악은 움직이죠. 그래서 운동신경 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상악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나요? 움직이지 않죠. 여기는 주로 감각신경만 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악신경은 감각과 운동이 같이 하는 혼합신경입니다. 그죠? 혼합신경. 우리가 혀를 깨물었다. 그럴 때는 입을 벌리죠? 왜?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척두근의 도움에 의해 일어나는 움직임은, 즉 척두근은 무엇을 할 때 주로 움직이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척두근 문제가 나오면은 척두근의 모양을 생각해야 돼요. 근육의 모양. 근육이 어떤 모양이에요? 거의 조가비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맞나요? 쭉 해서 여기에 붙어 있죠. 여기에 붙어 있는 하악골이 뭐죠? 이게 건돌기죠. 건돌기. 건돌기에 붙어 있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되어 있죠. 이 근육이 너무 넓어서 뭐예요? 3등분 한다고 그랬죠? 전척두근, 중척두근, 후척두근. 척두근에서 움직일 때 하악이 뭡니까? 하악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하강, 만. 아마 만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정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D 아니면 E인데요. 그렇죠. 정답은 하악의 상승과 전돌이죠. 이제 이겁니다. 중척두근, 척두근이잖아요. 전척두근, 중척두근, 후척두근. 그죠? 예. 하악의 전진이죠. 하악을 이쪽으로 나가는 거, 전진 운동에 상관이 있죠. 그리고 또 하악이 또 뭐예요? 이거는 뭐라 그러나 이거는요. 척두근은 폐구죠, 폐구. 폐구는 하악이 뭡니까?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악의 상승과 뭐였나요? 전진 쪽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 같죠. 자,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아요. 관절 원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문제 해설해 볼까요? 원반의 하부 표면은 오목하다. 맞죠? 관절 원반의 표면은 오목하다. 원반은 턱관절을 활강막으로 나눈다. 맞는 것 같고요. 원반은 과의 하악골이겠죠. 앞에서부터 뒤까지 붙어 있다. 앞에서부터 뒤까지? 좀 이상한데요. 조금 이상하고요. 활정 운동은 원반과 척두골 사이에 일어난다. 맞는 것 같고. 자, 여러분 답 눈치챘나요? 요 얘기죠. 예. 관절 원반은 이렇게 요 앞쪽에 붙어 있네요. 그죠? 앞쪽에 중간에는 붙어 있지 않죠? 예. 원반은 하과 두의 외측과 내측 끝에 붙어 있다. 요겁니다. 그죠? 정답은 요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도 다 풀어보고 했습니다. 문제 푸는 거는 다시 여러분이 과제를 내지 않을게요. 과제를 내는 거는 여러분이 설문조사하는 거, 그죠? 진단평가하는 거. 진단평가 앞에서 한 거, 뒤에서 학습 전에 한 거, 학습 후에 한 거, 그 다음에 용어 정리하는 거, 색칠하는 거, 이런 쪽으로 과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은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진단평가를 해보는 거죠. 점수에 표시하세요. 종합점수.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하시고. 혹시 요거를 하시면서 점수가 너무 낮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냥 이게 그냥 진단평가만 하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약간의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이걸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복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뭐 진단평가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안 되고요. 하셔야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죠? 공부는 항상 하셔야 되고요. 그때그때 공부는 해 놓으셔야만이 여러분이 잘할 수가 있고요.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5분에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으로 이제 두경부 해부학 5장 해설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지겨운가요? 그래도 참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